호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호주 스타벅스 슈퍼바이저의 월급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3월에 호주에 와가지고 지금 10월 정도 됐으니까 7개월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바리스타에서 슈퍼바이저가 되기도 했고 호주 물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호주 스타벅스에서 슈퍼바이저는 얼마를 받는지 한번 낱낱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슈퍼바이저가 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바리스타로 들어왔어요. 바리스타, 슈퍼바이저, 어시스턴트 매니저, 스토어 매니저 이렇게 호주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불리고 있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조금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는 바리스타로 들어와서 운이 좋게 슈퍼바이저가 된 케이스고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니까 다들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리스타보다는 슈퍼바이저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돈을 조금 더 받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 주급 공개할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호주 생활을 하면은 생활비가 대체 얼마가 되는지 감이 안 오지 않나요? 저는 뭔가 아무리 한국에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해도 제가 직접 안 해봤으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렌트비나 그 외식비는 좀 비싸긴 해요. 왜냐면 시급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제 외식 비용은 당연히 비싸지만 여기서는 뭔가 사람의 손을 거치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서 자주 먹으면은 그렇게 막 돈이 많이 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급도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렌트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렌트 집 계약 파기를 당하신 거를 진짜 제 쇼츠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8일차인가 9일차?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7, 8, 9일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시티에 있는 집을 진짜 좋은 집이었어요. 진짜 막 수영장도 진짜 좋고 막 그리고 전에 살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어서 막 그런 식기도구 이런 것도 다 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시티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고 이제 예약금이라 해야 되나? 그 계약금을 넣었었어요. 계약금은 그때 당시로 1주치가 한 56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고 예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보증금이 되게 세가지고 보증금이 한 3,000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반반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환전을 해온 돈이 한 50만 원씩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돈에 송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송금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도착을 하고 저는 한 3일 동안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제 계좌에 중국인 매니저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혹시 내가 이게 송금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하루만 연장을 해줄 수 있냐, 들어오면은 난 바로 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백패커스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아 그래도 딱 입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4시간 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대요. 그 전까지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안 될 것 같다. 자기 너네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낼 거냐.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네랑 계약 못하겠다. 이래서 계약이 취소가 돼서 진짜 거의 이틀 동안 인스펙션을 진짜 다 신청하고 거기서 받은 거 해서 몇 개 이렇게 계속 급하게 막 가만히 찾아다녔단 말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바로 잡을 구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돈을 송금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디파짓은 그래도 조금 금액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모인이라는 어플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모인을 사용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디파짓 넣으려고 송금했던 그 은행 어플을 너무 느려가지고 모인을 한번 사용했었어요. 중간에 돈을 가져와야 돼가지고. 근데 그때 사용해보니까 제가 그 다른 어플은 3일 걸리기도 했고 수수료가 진짜 비쌌어요. 그때 많이 송금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모인은 1,000원이더라고요. 속도도 훨씬 빠른 거예요. 진짜 거의 하루 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모인 어플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 보면은 진짜 바로 뜨거든요. 한국 돈으로 얼마를 송금을 했을 때 호주 돈으로 이만큼 받을 수 있고 할인 금액이 보시면은 지금 최대 100% 환율 우대예요. 1호주 달러에 862.71원. 그리고 보시면은 전 너무 좋았던 게 호주는 송금 금액에 상관이 없이 수수료가 1,000원이거든요. 그럼 솔직히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왜냐면 저도 되게 한국 돈을 다 가져오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뭔가 한 번에 해야 그래도 수수료가 좀 적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환전을 했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거면은 결국 한국 갈 때 또 송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수수료가 또 드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1,000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밑에 은행이랑 비교하기가 있어요. 수수료 비교하기가 있는데 보시면 환율부터가 차이가 나죠. 모이는 862원 정도인데 은행은 약 871원. 송금 수수료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모이는 1,000원인 반면에 다른 은행들은 만원, 2만원 막 이렇게 준단 말이죠. 전신료나 중개 수취 은행 수수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모인이랑 다른 은행들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플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적게 주는 데를 보시면 지금 6,816달러 정도 주는데 모이는 6,953달러.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지금 약 14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마트에서 140불어치를 산다? 그럼 진짜 푸짐하게 다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는 이제 저희 가계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9월달 지출 내역부터 볼게요. 공과금이 얼마냐면, 공과금이 저는 렌트비를 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제가 9월 첫 주에는 그 룸메이트 친구랑 살아서 반반을 내서 170이었어요. 솔직히 170에 스튜디오? 너무 싸거든요. 보통 요즘에는 반값 한 250 정도 된 것 같아요. 250 좀 싸게 구하면, 독방은 솔직히 250 이상 구해야 되는 것 같고, 같이 누구랑 막 친구랑 같이 살거나 하면은 진짜 싸게 내면은 1인당 200 정도인 것 같고, 250 요 정도 내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시티나, 저는 시티까지는 안 바라고 시티 주변을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한 버스 타고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들을 약간 그 정도 가격대입니다. 시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저는 좀 그 약간 뭐 닭장 제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티는 별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다니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시티 약간 근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440씩 됐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렌트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거긴 한데, 저는 일단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쉐어하우스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저는 호주에 온 이유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을 때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자, 제가 자취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스튜디오로 이사를 한 거랍니다. 식비는 532불을 썼어요. 제가 좀 외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마트에 장 보는 거는요, 저는 사실 30불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30불을 넘어본 적이 없고, 제가 일단 혼자 살기도 해서 재료를 한 번에 안 사놓는 것도 있는데, 마트 물가가 되게 싸요. 그리고 뭔가 사과도 하나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되게 자주 사는 편이긴 해요. 외식만 솔직히 좀 줄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끼려면은 솔직히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외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3만원 정도 내면은 그래도 괜찮은 초밥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3만원 내면은 초밥 그냥 약간 푸쿠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초밥 뭔지 아시죠? 되게 대충 만든 그런 초밥 같은 느낌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여기는 뭔가 막 진짜 가격 대비 진짜 맛있다 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의류가 있어요. 제가 의류를 이번 달엔 좀 많이 샀네요. 그 멜번에 가서 좀 많이 샀어요. 멜번에 가서 산 게, 보통은 한 100불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 250불 썼으니까 좀 많이 살긴 했네요. 교통비를 이제 보시면 76불이 나왔어요. 사실 호주는 좀 교통비가 비싼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학생이신 분들이나 어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 카드를 만드시는 게 좋고, 저는 학생 카드는 없지만 이제 직장이 사실 걸어갈 수 있기도 하고 시티를 잘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든 차는 아닌데 76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 현금을 20불 빼서 썼었고요. 이게 아마 그 멜번에서 사진 찍는데 필요해가지고 썼던 것 같고, 하마필름이라고 인생 내것 같은 게 있는데 그걸 11불 주고 찍었고요. 그리고 경조사비, 아는 지인의 생일이어가지고 41불 생일 케이크 하나 샀고, 그리고 생필품을 42.29불 썼거든요. K마트에 가가지고 미니 청소기라 해야 되나? 좀 작은 청소기 하나랑 그 청소용품 사가지고 38.99불, 거의 39불 정도 썼고요. 다이소에 3.3불, 이것도 아마 그 빨래망 같은 거 샀던 것 같아요. 미용은 29.67불을 샀는데, 화장품이랑 이제 클렌징 폼 사가지고 30불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9월의 지출은 2,200불 정도가 나왔거든요. 사실 아끼면은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 달에 쇼핑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근데 보통 한 2,000불 레벨을 쓰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써서 이번 달 2,200불이었고, 그리고는 저희 수입을 이제 공개를 해볼 건데, 제가 일단 수입은, 이게 사실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게 다 전부 저의 수입은 아니고요. 그 외로 유튜브에서 얻는 수익이나 이런 것도 좀 자잘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제외를 하고, 스타벅스에서만 버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9월은 3,452.50불, 그러니까 한 3,452불을 번 거죠. 첫 번째 주는 802.65불을 벌었고, 두 번째 주는 853.68불, 세 번째는
846.27불, 마지막 주가 좀 많이 벌었어요. 949.90불. 이게 일단 주에 토요일에 일하냐 일요일에 일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하고, 토요일에 좀 오래 일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오래 일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지겠죠. 아니면 공휴일에도 일하면은 많이 받으니까, 저는 보통 많이 못 벌면 800불 초반대 버는 것 같고, 많이 벌면 진짜 많이 벌면 1000불 조금 넘어요. 1000불 조금 넘고, 보통 한 900불? 요즘에는 900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시급으로 치면은 슈퍼바이저는 평일에는 26불, 토요일에는 32불 정도, 일요일에는 39불 정도 받고 있고요. 바리스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는 한 23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진 않는다. 제가 처음에 일했던 다른 카페는 27불이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스타벅스는 조금 적게 주는 편이긴 하죠. 바리스타 치고. 바리스타 진짜 경력 많이 하신 분들은 막 30불 넘어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치면은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프트를 좀 오래 주고, 다른 카페들보다는, 다른 카페는 보통 막 2-3시에 닫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저희 매장은 뭐 저녁까지 하기도 해서 시프트가 아예 기니까 그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모인 어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모인 어플에 유학생분들은 자기 학교 인증을 하면은 송금 수수료가 최대 할인이거든요. 왜냐면 유학생분들은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집에서 돈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렇게 자주 보내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아보면 진짜 은근 많이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학생분들은 꼭 자기 학교 인증하셔서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진짜 은근 돈이란 말이에요. 새어나가는 돈. 그런 게 제일 아깝잖아요. 저는 요런 돈이나 아니면 비행기값 이런 게 제일 아까워요. 진짜 이 모인에서 연락 오기 전에 진짜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좋았던 점. 일단 다른 은행에서 쓸 때는 과정 같은 게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제가 신청을 하면 들어와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신청 메일이 오고요. 그리고 돈을 입금하라는 메일이 오고, 그리고 그 과정대로 계속 그게 와요. 메일이. 그래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 다른 어플 쓸 때는 진짜 내 돈 갑자기 막 내가 걔가 잘못 입력해가지고 막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날아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막 작은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막 진짜 몇백만 원씩 되면 제 돈이 만약에 갑자기 이것 때문에 사라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임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계속 알람이 오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송금 수수료가 1,000원이라는 게, 심지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쿠폰을 사용하시면 2,000원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어플 봤던 것처럼 다른 송금 어플을 확인하지 않아도 다른 어플에서는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플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가 진짜 장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어플은 3일이 걸렸다 했잖아요. 근데 모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면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모임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쿠폰을 발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쿠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임에 들어가신 다음에 내 정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는 도요 쿠폰을 눌러가지고 우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에다가 수지수 데이를 입력하시면은 이 1,000원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생기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한국 돈을 호주로 송금해야 되거나 하시는 분들 제 쿠폰 다운받아가지고 이 1,000원도 할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저희 가계부와 월급도 공개를 하면서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모인 어플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호주 오면서 사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버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의 호주에서의 10만 원 그리고 한국에서의 10만 원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10시간을 알바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면 호주에서는 정말 뭐 4시간, 뭐 주말로 치면은 거의 2-3시간을 일을 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생활비가 많이 나와도 그만큼 버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수지 만찬 날 되세요. 안녕.